지금 저희 오늘 주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 그 후, 그리고 이제 콤마입니다. 그 후, 대한민국은 의문문이죠. 지금 세간에는 곧 다가올 총선과 또 연말에 있을 대선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관심의 이면 속에는 각자 이해관계와 또는 각자의 계산법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대립각을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자기에게 많은 이득이 돌아온다는 계산법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또 무엇이 유익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떠나서 또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떠나서 오로지 상대방을 분노와 증오의 테두리 속에서 가둬버리면서 자신이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우려를 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사회에서는 옳은 선택, 바른 선택 2012년이라는 주제하에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 누구를 지지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정 당을 지지하라 또는 특정 이념을 지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은 각자가 판단을 놓으십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은 최종적으로 국민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만 무엇이 옳은가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도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선인지 악인지도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처럼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지금의 정치 메커니즘 속에서 대한민국이 표류해 가면 과연 대한민국의 앞날은 2013년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걱정의 일환으로 각 분야에서 사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테마로서 경제 분야에서 분노와 증오의 이분법에 갇혀버린 경제 현상을 우리가 진단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영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시면서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 조동근 교수님께서 분노와 증오에 토획된 경제인식 그리고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이시면서 바른사회 전 사무총장이신 현진건 교수님께서 대립과 분열의 세금정책이라는 주제로 역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두 분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시장경제연구소 부소장이신 김희석 박사님, 그리고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의 윤창현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 경제학부 최강식 교수님, 저희 바른사회 전 사무총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신 황인학 박사님, 이렇게 네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조동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20분씩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은 각 10분씩 부탁을 드리고 다시 발표하시는 분들이 5분씩 이어서 추가 발언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이후에 질의 및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영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입니다. 우리 김민호 교수님 너무 개요를 잘 말씀을 해주셔갖고요. 제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다 첫 발제자가 또 안아야 되는데, 심포지움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 논리, 이거를 다 설명해 주셔갖고요. 그래서 분노와 증오에 이제 갇힌 한국 경제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코바디스를 얘기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섰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문제로 삼은 큰 주제는요, 이렇게 분노가 증오에 투입되다 보면 경제 인식이 냉철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거기에 기초한 정책도 오도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노예의 길, 가난의 길이 아닐까 싶어서 좀 그 우국충정이라는 게 무슨 그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저희들의 얘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 분노 증오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은 너무나 휴식과 안정을 취해셔갖고 좀 좋습니다. 정치권만 좀 분노와 증오에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실 분노와 증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아를 구분하고 지지자를 모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야가 일체에 있습니다. 이쪽에 분노와 증오의 어떤 칼을 빼쓰는데.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증오, 분노에 찬 언사들이라는 게 거칠기 짝이 없죠. 양극화. 그렇잖아요. 몰락, 불공정, 불평등, 1대 99, 승자 독식.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이미 무너졌겠네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어떻게 지탱을 하고 2만 불까지 옵니까? 그건 아니죠. 따라서 우리 사회 현상의 일단을 일부 설명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증오를 빼고 그다음 분노를 털어내지 않으면 냉철한 경제 인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와 증오를 가진 일반 대중을 위임하는 게 뭡니까?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행복론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정책 패러다임이 되겠다. 하지만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일종의 뭐죠? 그냥 슬로건이죠, 슬로건. 국민 행복론. 어느 체제가 이거를 다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죠. 어떤 가치와 이념에 기초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책임한 언사로서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저희가 또 염려하는 거는 이런 분노와 증오라는 것이 잘못 정치인들에 의해서 오도가 되면은 재벌 개혁, 부자 증세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냉철한 근거에 의해서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 부자 증세가 필요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분노와 증오라는 것이 바로 재벌 개혁과 분노의 표적이 또 부자 증세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복지국가라는 뭐죠? 사회적 뇌물을 뿌리는데 밑밥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좀 긴데요.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못하고요. 일단 이 글에서 제가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이 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과 정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듣는 거죠. 많이 듣는 건데 첫 번째,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는가. 너무나 많이 들어 귀에 못이 박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이걸 한번 성찰해 봤고요. 두 번째, 대기업이 우월적 기회를 갖다 남용해서 중소기업을 후려칩니다.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것이 과연 우리의 현상인가? 현실을 발행하는 그런 얘기인가? 그 다음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의 탐욕과 실패로 해서 불가피한 그런 결과였다. 이것이 과연 맞는가? 세 번째죠. 그 다음 네 번째, 부자 증세를 논의할 만큼 우리나라 부자들의 세부담이 작은가를 한번 이제 성찰해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벌 개혁은 타당한 논거에 기초가 있는가? 아니면은 정치 실패, 정책 실패, 정부 실패를 돕는 수단인가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이제 두 번째, 자유주의가 양극화 주범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우선 이제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한번 비춰봐야 되기 때문에 표 1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는 통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20년,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 성장률하고요, 각종 소득 분배 지표 간의 표를 갖다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약간의 가공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익에서는 다 아시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분위 배율은 제일 잘 산 20%하고 못 산 20%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이 중간층이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이고요. 50대 기준으로.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상대적 빈곤율, 그 다음에 150%를 넘는 고소득층. 이 추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90년에서 2010년 사이, 20년 사이에는
경제 성장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득 분배가 악화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한편 보면요, 경제가 커지면서 사회보장 시스템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배가 악화됐지만 한편으로는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 최근에 돌아왔기 때문에 서로 옵셋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갖고자 하는 건 말이죠. 길게 보면은 악화됐지만은 그 안을 보면은요, 상당 정도로 재미있는 미시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통해서 보면은 작은 구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해는 어김없이 분배 지표가 다 나빠졌어요.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크게 회복된 해는 예외 없이 모든 분배 지표가 다 개선됐습니다. 이것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보이고요.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다른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 7페이지에 보시면은 표 1이 있는데요.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인데 98년도 마이너스 5.7% 성장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위계수 5분의 1에 다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99년도, 2000년도에는 많이 좋아졌죠. 이것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그 표 이제 2를 보시는데요. 8페이지인데 최근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죠. 10월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개선됐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때 예외 없이 모두 분배 지표가 나빠졌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경험 법칙으로 보면은 크게 볼 때 추세적으로 분배가 악화되지만은 작은 어떤 그 파동 구간에서 볼 때는 소득 성장률이 높은 해는 골고루 잘상적으로 간다는 거죠. 골고루. 그 다음에 성장률 떨어진 애는 뭐죠? 우선 충격을 누가 받느냐?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서포트할 수 있는 걸 갖다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경제학을 뭐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이제 보면 눈치껏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식은 다 공유되니까요. 많이들요. 그래서 그 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윗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이제 들쭉날쭉 이제 성장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이제 뭐죠? 그 진위계수가 올라가는 거죠. 분배가 이제 악화되는 건데, 그 아래 그림은 이걸 이제 그리드를 집어넣고요. 그 추세선을 집어넣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보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 보시면요. 잘 보시면은요. 98년도하고 그다음 2000년 사이에 진위계수 개선되고 있어요. 그림 1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고 최근에 2010년도 안팎에서도 진위계수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98년도 이후에 성장이 떨어진 것이 그 이후에 회복이 되고 마찬가지로 2008년도 이후에 떨어진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진위계수가 개선됐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3을 보시면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림을 바꿔서 성장률하고 중산층의 비중을 갖다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2를 보시면요. 시간의 감에 따라서 중산층 비율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격자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집어넣어서 보여드린 것이 그림 2의 1입니다. 거기도 좀 유심히 보시면요. 그 2000년 직전에 보면 중산층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최근에도 2010년에도 중산층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림 3을 보면요. 그 경제 성장률하고 시장 소득하고 가처분 소득 기준에서의 중산층 비중을 갖다 보여주는 건데요. 앞에 그림은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은 세금을 내고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으로 하면은 중산층 비중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3에서 아래 도티드 라인은 뭐냐면은 그 시장 소득 기준으로 한 거고요. 실소는 세금 낼 거 내고 또 보조금 받을 거 받고 이전 소득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가처분 소득 기준 했을 때 중산층이 좀 두꺼워지는 거죠. 그 차이만큼의 재금 효과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좀 경험 법칙이긴 하지만 얘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어쨌거나 분명한 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때는 분배는 개선된다는 겁니다.